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지 47일째, 한 달하고도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 지난주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 중이지만 미국, 이란 간 1차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질서 유지 대책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용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우리 경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주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 산업통상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에 전달한 친서에서 중동 전쟁 지속에 대한 깊은 우려와 우리 국민의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공동의 지혜로 타개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4개국을 방문한 결과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방문 성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방문국인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경로로 수출되기 때문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의미가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카슴 조마르트 토가예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 인사는 중동 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 파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양국 간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 인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만 방문 성과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도양에 접해 있는 해협 봉쇄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오만의 전략적 위치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오만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현 하이삼 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 사이드 경제부총리와 면담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디아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그리고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작년에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나프타는 올해 현재까지 약 40만 톤을 오만으로부터 들여왔고 이번 160만 톤을 더하면 연말까지 총 200만 톤을 도입하게 되어 작년에 오만에서 도입한 물량인 193만 톤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오만 측은 중동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접촉해오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 나프타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만으로부터 작년과 같거나 작년 수준을 넘는 물량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간 사우디로부터 총 수입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3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매년 수입해 왔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2위 원유 수출 대상국입니다.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논의, 즉 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사단은 파이샬 빈 파르한 외교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세계 석유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알 루미이안 아람코 의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를 만났습니다.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배정되어 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약 5천만 배럴의 원유를 4월에서 5월 중에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확실하게 약속받았습니다. 이 물량은 5월과 6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의 원유를 우리 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사우디로부터 작년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올해에도 확보한 셈입니다. 나프타는 작년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 공급을 요청하였으며 사우디 측은 국영기업을 통해 우리가 요청한 50만 톤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방문 성과입니다. 사실 카타르는 당초 이번 출장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밤 비행기로 출국해서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8일 새벽에 휴전 합의 소식을 접하고 에너지 분야 핵심 협력 국가인 카타르 방문을 현지에서 긴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UAE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까지 걸프 지역 주요 국가와 고위급 협의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사단은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 계약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타민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꼭 우리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양국은 공통으로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 AI 분야 및 산업 분야 전반의 투자 협력에 대해서 확대하고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타민 국왕은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4개국 방문을 시작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 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특히 나프타는 지난주 4월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국제 공동 비축 사업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본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되어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국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부는 정성을 들여 만든 위기 대응 성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UAE를 포함해서 중동 각국이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 우선해서 원유와 가스를 주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들 국가가 방산에 좀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런 반대국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가격 수준은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뭐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는 것과 방위 산업을 연계하는 건 되게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절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 나라들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대가로 지불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은 시장 가격 베이스로 논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물량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게 현재 원유 시장과 나프타 시장입니다. 가격은 시장 베이스로 논의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장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아까 나왔던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면 방산이 아니라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4개국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에게 먼저 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오만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특사단을 보내서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오만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향후에 핵심 광물 자원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 수입국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최대 수출국이라는 것은 저희들과의 신의가 잘못된다면 향후에 장기적인 수출국가로서 또는 수입국가로서의 서로 간의 위상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이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이 왜 저희들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그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예측컨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뒤에 이상호 기자님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강훈식 비서실장님 뭐 무리하셔서 뭐 링거까지 맞고 이렇게 업무 추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오신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 네.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악영 기자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신뢰,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국난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정성을 담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실 휴전 이전에 추구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떠나보내면서도 좀 걱정들 하셨는데 위기 상황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라든가 의외의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건강은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 갔더니 청와대 분들이 얼굴이 되게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비비크림 바르고 나왔습니다. 사실 협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이럴 거면 대통령 특사를 왜 받았냐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 지난한 과정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자리인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 특사를 받는 건 그쪽에 전달이 돼서 약속이 잡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협상이 녹록치 않은 것은 그 각국의 입장에서는 추가 물량을 내주는 게 매우 어렵고 현재의 물량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약속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고 또 어떤 데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도 있고 그럴 정도 형편이 어렵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했고 그 정성이 통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의 위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상대국이 있어서 하지만 쉽지 않은 협상들을 협상단들은 계속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실장님 MBC 홍신영입니다. 아까 원유 확보하신 게 한 3달치 분량이라고 하셨고 나프타는 한 달치 수익량의 막 먹는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김정관 장관이 우리 비축률을 방출하지 않고도 4월은 넘길 수 있고 지금 원유는 한 80% 정도 우리가 확보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렇게 플러스가 돼서 사실은 뭐 가을까지는 좀 안정적인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가시기 전에는 카타르 얘기는 없었는데 대통령 친서를 또 전달을 하신 점이 미리 준비는 또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방문을 카타르까지 하시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젯밤에 산업부 장관이 어젯밤에 이제 이 특사의 내용을 보고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본인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수고하셨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각국에 있던 4월, 5월의 원유 수급 전망이나 이런 거는 산업부가 좀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달, 4월달에 작년에 약속했던 수급량을 거의 다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수급해야 되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이거를 선적하겠다고 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물량을 선적 날짜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투명했었는데요. 그거를 가능하게 투명하게 이제 이번에 선적을 안정화시킨 거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는 2억 배럴에 해당되는 걸 확보한 것이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휴전이 됐다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그러면 온 김에 또 마지막 경유지가 카타르였습니다. 이렇게 비행편이 사우디는 아예 없고 오는 비행편이 카타르를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온 김에
우리 원래 카타르가 LNG 모라토리움 선언에서 한국과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여기를 좀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외교부와 현지 공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정말 운 좋게 국왕을 만날 수 있었고, 국왕께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던 앞뒤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하지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한국이 카타르와의 우호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거기는 풀려야 됩니다. 다른 데랑은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수입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봤던 것이고, 그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휴전이 됐다고 해서 호르무즈가 열리나라는 기대감으로 저희가 방문하게 돼서 LNG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방문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한국과 같이 이것 말고도 이건 당연히 지키고 AI 등 많은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늘려나가자, 한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주셔서 그거를 위한 실무 워킹 그룹을 다음 주 중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또 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실장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다녀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이제 특사로 파견을 가시는 동안에 대통령께서 트위터 올리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마침 또 중동 국가들 가셨으니까 실제로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난 나라 중에 대통령의 트위터 이야기 하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저도 좀 국제관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상 운송 재개를 위한 임무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십 개국이 온라인 회의에 초대가 됐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초대가 됐었는지, 됐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26척의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우리 선박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 건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수부, 외교부 협력해서 빠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서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국들과 회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있고요. 또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것이 또 국제법상 보호의 대상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석을 검토할 것입니다. 논의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다, 공유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맨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입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어제 대통령이 그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가지고 일부에서 좀 소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은 계속 합니다. 시행은 하는데 가격의 문제죠. 그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들은 토론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희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국제정세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해로 들어오는 원유 물량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후티 반군 문제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좀 앓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이거에 대한 좀 대비책이나 대책들이 좀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후티 반군이 참전하겠다고 밝힌 게 아마 제 기억엔 3월 28일일 겁니다. 3월 28일에 예멘 후티 반군, 정확하게 표현은 그건데요. 3월 28일 참전을 공식화했는데 아직까지 홍해상의 해협에 대한 공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만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다른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대비 태세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뒤에 갔다가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SBS BJ 김한진입니다. 아까 사우디 말씀하실 때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중요성 강조했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뭐 동행하신 기업이나 아니면 동행하지 않으셨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뭐 현지 투자 같은 뭐 일종의 느슨 하더라도 약속 같은 게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뭐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은 거의 다 참석을 해서 같이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걸 실무적으로 뒷받침 안 하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선언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에너지 기업들도 가급적 참석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 바로 그 논의 직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에너지 기업들이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짜서 갔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거기에 투자 자동차 이런 이야기는 원래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올 11월에 현대차 공장이 거기 이렇게 준공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기한 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이 사우디에 투자하는 계획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데 이게 반대로 기한 안에 짓지 못해서 본인들이 소위 다른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해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수급 안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우디 측도 충분히 이해했고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 또 같이 저희가 조선소 짓는 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거든요. 사우디 현장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원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한국 경제의 상황들이 이상 없이 갈 것이고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저희가 설득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실장님 아까 카타르 말씀 주신 거 좀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계약했던 그 장기 계약을 원래 카타르가 지금 시설이 파괴돼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아예 처음으로 약속한 대로 복구가 된 거예요? 수급해 주기. 그렇죠. 약속은 지키겠다.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고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물량을 다 공급할 것을 약속을 확인한 것이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 문제는 카타르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휴전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고위급을 접촉하자고 한 것이고 그때 저희들의 목표는 LNG를 약속대로 다 받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만났는데 이 풀리는 대로 올해에 선적하기로 하는 모든 물량 LNG 약속 물량들은 다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약간 우리 산업비서관이 보완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카타르 측에서 지난번에 불가항력 선언했던 113만 톤 그거는 제외하고 저기 비서실장이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만 톤 말고 그마저 추가로 더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1년에 우리가 카타르로부터 610만 톤인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이 됐으면. 자, 여기 하고 저기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빈식입니다.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게 원유와 또 나프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수요 감축책에 대해서 좀 논의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요? 수요를 좀 더 원유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국내 대책이 좀 더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취지죠. 그리고 나프타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차례 걸쳐서 브리핑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나프타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에서 정제해서 내보낸 수출 물량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저희가 수출보다도 국내에 먼저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 원유도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수급이 돼야 수출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누르고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일보 우현석입니다. 네.
그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권을 갖고 계셔서 약간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하정우 AI 수석님 거치놓고 이런저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인터뷰 보면은 이제 약간 뉘앙스가 대통령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뭐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장님께서 대통령 비서실 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뭐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저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어디 행사에서 뭐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기를 바라실 거고 당은 당대로 또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우의 마음이 정해야지 출마 문제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지는 문제겠습니까?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